오늘 경기 빅매치, 상당히 많은 이 관중이 몰렸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경기 내용 속에서 또 희비가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과연 이 경기 속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해봐야 될지 상당히 의미 있었던 하루 지금부터 정리해볼 텐데요. 오늘 해설에는요,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 좀 예상한 대로였던 것 같으세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네. 기대감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뭔가 좀 아쉽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너무 많이 좀 땡겨나서 그랬는지 코스닥 쪽은 오히려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것보다는 좀 더 화려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한국 시장 또 2,000포인트의 벽에 또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우려감도 좀 있었고요. 일단은 현재 뭐 어제 새벽에까지 이제 밤을 좀 새면서 좀 봤는데 그런 네. 그 기대감보다는 좀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잘 봤는데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그냥 돈이 많잖아요. 시장에 네네.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요. 뭐 글로벌하게 그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좀 밀렸던 부분은 역시 실적에 대한 것들. 계속 뭐 PER 얘기, 아까 어떤 연구원도 지금 연결해 보니까 뭐 네네. 퍼가 뭐 11배 상단에 와 있고 걸려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어닝 시즌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네. 조금은 1분기에 대한 뭐 실적들, 뭐 연간치, 추정치 전망 이런 것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여기서 막 많이 빠져 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림이 또 너무 이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막 팔아야 되나 이 정도까지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분위기는 뭐 현재로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허 의원님은 좀 좋게 느끼셨던 것 같고 네. 또 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아쉬우셨다고 서로 느끼는 게 체감 온도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수별로는 좀 어땠을까요? 오늘 라인업도 먼저 보시죠. (1번) 타자 연우, (2번) KCC건설, (3번) 미래에셋증권, (4번) SK이노베이션, (5번) 삼성전자, (6번) 카카오, (7번) 대우인터내셔널, (8번) 한국항공우주, (9번)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역시나 하위 타선 부진합니다. 한국항공우주하고요, 코데즈 컴바인이 좀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고, 나머지 선수들 사실 이 이벤트가 있었던 경기였고 또 오늘 전반적인 경기 성적에 비해서 라인업이 저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오늘 특징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 특징은 일단은 거의 다 대형주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일단 코데즈 콤바인을 대형주라고 해야 되나라고 조금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긴 하는데, 일단 코데즈 콤바인을 빼면은 연우 빼고는 전부 다 좀 대형주로 좀 라인업이 구축이 됐다는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코스피가 아무래도 좀 화려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증권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미래에셋이 한 3번으로 올라와 있고요. 정유주도 그동안 굉장히 좀 안 보고 있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네. 좋다라고는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원체 이제 제가 대형주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안 보고 네. 있었는데 뭐 일단은 조정 한번 거치고 한 20%씩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스토리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느낄 정도로 좀 대형주 쪽에서 매기가 이렇게 좀 돌고 또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거세게 좀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앞으로 대형주의 모멘텀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또 어제랑 선수 라인업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더 이야기 이어가 보겠고요. 허 위원님이 보시는 선수 라인업은 좀 어떠세요? 네. 4번 타자에 SK이노베이션 넣어주셨는데요. 뭐 오늘 연고점 경신인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잘 가고 있어요. 유가도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요. 실적 시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쪽이 가장 지금 뭐 정유화학 쪽이 그나마, 화학은 순수 석유화학만 하는 쪽은 약간 세모 정도인데요. 뭐 정유 쪽은 정말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사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타이어도 또 뭐 같이 자동차, 그다음에 네네. 뭐 원유 정제하는 쪽 타이어까지 계속 좀 랠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3번 미래에셋증권 오늘 상승률로만 보면 오늘 라인업에서는 뭐 거의 1등인데요. 일등이에요. 네네. 아주 오늘 셌습니다. 주가가 보니까 뭐 저 작년 4월 달 고점에서 한 60, 70% 급락했다가 그냥 바닥권에서 세게 좀
치고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번 타자 연우 뭐 화장품 전문가이신 오늘 과장님 나오셨는데 화장품 업종들도 최근에 네네. 뭐 좋았던 것 같고요. LG생건도 빠져는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랠리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장중에 프로그램 탓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막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큰 종목 치고는 아주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 클린업 네. 트리오에 삼성전자 있었어요. 정종현 운영. 아, 맞습니다. 예, 맞아요. 뭐 안 되면 네. 요거라도 사보자. 예, 맞아요, 정정훈 맞아요. 의원이 했었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는 뭐 현대차 블록딜 얘기 나와서 또 팔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들도 약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될 뉴스인 것 같고 네네. 드디어 이제 뭐 코데즈 컴바인은 하한가로 마감되게 되면서 네. 조금은 뭐 그냥 그림 보고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숏이다 할 정도로 오늘 되게 좀 안 좋게 만들어 놓고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선수씩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부터 볼까요,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선수인데요. 안 말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일단은 뭐 이상급 증세가 좀 지속이 됐었죠. 그리고 오늘은 장 막판에 좀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한 6조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아마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한 3조대로 떨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 때문에 지수가 굉장히 좀 코스닥 지수가 왜곡이 많이 되어 그렇죠. 있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오늘 후반에 하한가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 맞아요. 느낌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변화는 없어서 수급적인 변화도 크게 없었고요.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분들이 매도에 좀 동참을 했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좀 비슷한 기억이 좀 있죠. 백수호 사태로 내추럴 엔도텍이 네. 굉장히 1조가 넘어가는 시총에서 한 2천억까지 빠지면서 네네. 그 한 단기간 한 1, 2주 정도의 그 코스닥 움직임이 굉장히 안 맞아요,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서 다른 종목들 솔직히 뭐 상관은 없었습니다만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개인분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좀 코스닥 쪽을 매수를 좀 꺼려하는 좀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데자뷰가 아니겠는가.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30%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30%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빨리 끝날 수는 있겠다. 다만 만약에 또 이제 하한가 랠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수는 한 20포인트 정도 가까이 빠지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680포인트 정도라고 지수를 좀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뭐 다른 종목들을 좀 파신다 이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수급 이슈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현재 상황은 굉장히 시장 상황은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하자 그래서 첫 번째 좀 관심 네. 선수로 좀 해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종목들 가끔 급등락할 때 보면은 뭐 하루 정도 매매 정지하기도 하는데 이 종목 보니까 얘기는 많은데 앞서서 한 10일 하루 딱 정지 나오고 나머지 다 거래가 됐습니다. 뭐 규정상으로는 전혀 거래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규정이 있다면 뭐 자동적으로 되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 상관은 없다라고 좀 느껴지고 있고요.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좀 많지가 않아서 일단 뭐 10% 정도밖에 뭐 물량이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6조라고 쳤을 때는 6천억에 대한 물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좀 참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그 부분이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시장에서 나온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인 적자로 굉장히 오래 있다가 회사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받아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총이 1조대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때도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 회사가 왜 시총이 1조가 돼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하락이 좀 필연적이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요 근래에는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코데즈 컴바인을 항상 관심 종목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코데즈 컴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를 보기에는 굉장히 좀 왜곡된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선수 넘어가겠습니다. 허위원님 좀 이야기할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네, 저는 3번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네. 오늘 시원스럽게 올랐어요. 네. 그 미래에셋증권이 일단 뭐 뉴욕 쪽 금리 부분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4번 했다가 2번 한다고 하는 부분들. 뭐 사실 이제 그 선물 쪽 배팅하는 사이트가 그런데 보면 이제 빠르면 뭐 7월 아니면 뭐 연말까지도 1% 보는 확률이 한 20%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올려봐야 이제 1%고, 그나마 그 확률도 이제 세지 않다. 12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건데, 일단 뭐 그래도 같은 재료이긴 했어도요, 좀 반응이 셌다 보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봐서는 일단 실적이 1분기가 그나마 조금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ELS 관련해서 H지수가 최근에 거의 8,800선까지 바닥에서 2% 정도 올랐어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사실 홍콩하고 일본 증시가 사실은 뭐 선진 증시인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되게 그러니까 편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냥 해외가 어떤 시황 나서 좋으면 일본하고 홍콩은 그대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은 특히나 이제 N 흐름하고도 연결해서 오늘 N 강하니까 자기는 또 좀 빠지고 이런 네, 식인데 네. 어쨌든 홍콩이 H가 일단 안정이 되면서 ELS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아래쪽으로 볼 거 없다. 손실 쪽으로 해서 약간 이런 부분이 커버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우랑 합치는 거 이제 관련해서 기대감들 계속 녹아 있는 것 같고 배당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증권주는 또 뭐 PBR도 미래가 아주 매력적이는 않아도 업종 전체로는 아직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같이 대표성을 띠고 좀 반영이 됐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우증권 인수전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내일이 최종 계약이죠? 아,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얼마 전에 뭐 600억 원 정도 더 싸게 인수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내용도 네네, 나오던데 그렇죠. 그 단가도- 하지만 또 대우증권 노조에서 계속 반대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대로 좀 순항이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과거 경험치로 봐서는 노조 얘기는 좀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것 같고요. 뭐 어떻게든 이제 어떤 그런 주고받는 게 나오겠죠. 네네. 중간중간에. 근데 이제 이미 다 매각된 거를 노조가 안 된다고 튼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 잘못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대로. 증권가에서 좀 인식하는 입장은 좀 어떠세요? 증권가에서는 얘기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미 기정사실화 된 건가요? 네, 일단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뭐, 미래에셋이 처음에 가져간다 그랬을 때는 좀 놀라긴 했습니다. 정말 미래에셋이 가져가나. 원래는 뭐, KB라든지도 맞아요. 다른 쪽에서 네.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미래에셋이 가져가면서 좀 놀랐던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오른 부분은 아무래도 좀 금리 부분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실적 자체가 지금 증권사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주가는 좀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좀 봤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뭐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을 해서 수혜주다? 동결이라기보다는 네네.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쵸, 그쵸. 사회를 하려고 네. 했던 부분을 2회로 축소한다라고 좀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얘기 나눠볼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네, 연우입니다. 연우를 좀 보게 된 이유는 일단은 어제 화장품 쪽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코스닥 좀 무너지면서 화장품 쪽이 좀 안 좋은 모습들 좀 보여주긴 했어요. 기업명이 좀 이쁘지 않아요? 의원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기업명이 예쁘고 아닌데요?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잘못 인식했나 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회사들이 사명에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안 나타나 있어서 어떤 회사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회사 같으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화장품 뭐 깍 케이스 뭐 이런 말씀들 왜 근데 주가가 좋을까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면 뭐 화장품 업황이 좋은 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주식이 왜 고포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고객사로 로레알이라든지 시세이도 존슨앤존슨 같은 굉장히 좀 대형 해외 고객사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뭐 케이스 용기 업체들보다는 굉장히 혜자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글로벌 고객사들 좀 대규모로 케이스를 하는 업체가 해외 프랑스에 한 곳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연우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 업체들이 좀 끼어들고 오기 좀 쉽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또 중국 진출을 또 얘기를 했고요. 1월 중순에 중국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억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공장 라인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 모멘텀도 굉장히 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또 6월에는 인천에 또 공장이 또 완공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인천 쪽에서 한 8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올해 한 2000억 정도 의 매출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에는 한 3천억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캐파가 증설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제품이 좀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제품이 이제 뭐 진공 상태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ASP가 한 50%에서 100%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캐파 증설 외에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지 않은가.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PER 밸류가 한 20배에서 한 25배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봤을 때는요. 그렇다면은 성장성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여서 오늘 또 오전 중에는 좀 주가가 굉장히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서 좀 리스트를 올려봤는데 오후 장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수급적으로 뭐 어제 오늘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겠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병도하고 플라스틱하고 다 하나요? 튜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튜브까지. 예. 튜브 플라스틱 병 다 하나요? 네, 맞습니다.
종합이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수익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업체보다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우도 어찌 보면은 음봉 이렇게 장 초반에 강하다가 약했는데 저희 라인업 중에서 2번 타자도 비슷했어요. KCC 건설입니다. 보니까 저희 장 마감쯤 다 돼가지고 삼성물산 쪽 그리고 KCC 쪽에서 공시 내놨는데 장 초반에는 이 국내 주택사업 부분에 대해서 삼성물산이 KCC 쪽에 넘길 것이다. 조회 공시 요구 들어가 있었고요. 양쪽에서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했는데 일단은 좀 상승폭이 대체로 좀 반납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이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 좀 권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KCC 건설 일단 시총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 얘기는 좀 얘기 나왔습니다. 얘기가 맞아요, 많이 맞아요.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가 오늘 좀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재료가 좀 노출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또 아니라고 공시를 해버리니까 제가 봤을 땐 주가 하락폭이 더 심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물산 뭐 지금 아니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6개월 뒤에 충분히 돌려도 크게 무리가 되는 상황이 아닌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시를 하더라도 솔직히 안 한다면 그렇게 벌금이 크지가 않습니다. 벌금이 몇백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맞아요. 보통 그렇게 공시를 많이 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일단 꼭 아니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지켜보셔야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그리고 건설주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KCC의 자회사고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삼성 쪽의 물량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겠는가. 또 요새 삼성이 또 아무래도 좀 바이오라든지 전기 전자 쪽으로 좀 굉장히 좀 집중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의심의 눈초리. 아니요, 의심은 아니고요. 네.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 나오고 맞아요, 자기네가 얘기하잖아요. IT랑 금융만 가고 바이오는 이제 막 하는 거니까요. 기존에 하던 거 하고 나머지 정리한다고 실제로 정리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화학도 했고 하니까 건설, 조선 다 기회만 봐서 가져간다 임자만 있으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잘하던 거 아니면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딱 세팅해서 갈 것 같은데요. 네. 현재로서는.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네. 비슷했네요. 그리고 한 선수 좀 더 보겠습니다. 카카오인데요. 요즘에 뭐 바닥권에서 뭐 하루 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좀 오릅니다. 저희가 이 준비하는 시간에도 이 카카오에 대해서 살짝 좀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에 이 종목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카카오 택시도 어느 정도 저는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수익성은 안 납니다만 일단 그런 플랫폼을 하나 구축을 굉장히 좀 뚜렷하게 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대리운전까지 또 진행을 했습니다. 대리운전까지 진행을 했다 보니까 이미 개시가 됐나요? 네, 그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전기사 모집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물론 그 부분에서 사업이 나오지 않더라도 생활 깊숙이 카카오가 침투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화책 미디어하고 중국의 화책 미디어하고 그 웹툰을 이제 영화화나 아니면 드라마화 시키기로 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화책 미디어 여러분들이 좀 다들 아시는 태양의 후예가 네네. 화책 미디어와 그 뉴화의 합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테마성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현재 주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바닥 잘 다지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미국 같은데 지금 미국 보면은 구글 알파벳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쪽 네네. 개발업체 쪽들이 굉장히 좀 화랑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카카오도 그런 테마에 끼지 않겠는가. 그런 업종에 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막판에 나와서 저도 이 뉴스를 놓쳤는데요. 정부 쪽에서 이 1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AI 쪽에 사업 펼친다고 이 내용 나오면서 또 후반에 오픈베이스라든지 이쪽으로 종목들 사물인터넷 AI 관련주들 강한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또 여기에서 접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선수들 이야기 마무리 지으면서 MVP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선수에게 주시겠어요? 네, 장 막판에 좀 힘들어하는 선수긴 한데요. 네네. MVP로는 연우 세팅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였습니다. 장중에 한 4% 정도 오르긴 했는데 대형주 쪽으로 매기 쏠리면서 약간 뒷심은 약했네요. 0.81% 상승 37,300원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까지 좀 마무리하면은 좀 더 편하게 이번 주말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내일 박스권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네요. 않겠나 생각합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은 또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예상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돌파를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데즈 컴바인 때문에 좀 지수의 압박을 좀 받지 않겠는가. 하지만 만약에 코데즈 컴바인을 좀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제외하고도 아니요. 제외하더라도 만약에 네네. 끌어올린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코데즈 컴바인이 하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700포인트를 뚫는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한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3, 4%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된다면 강한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이 보여주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나 이런 수급들이 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계속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도 한 4천억 이상 좀 매수를 해줬거든요. 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지고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좀 핫하게 좀 6월 상반기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종목들로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에서 활약을 펼칠 만한 클린업 트리오 3명은 누군가요? 네, 일단 내일장 클린업 트레이는 1번은 호텔신라, 2번은 이츠스킨, 3번은 CJ CGV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볼게요. 먼저 네. 호텔신라부터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세 선수 전부 다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선택을 했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 대비해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회사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옥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뭐 원체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요 근래 지난번에도 코스맥스를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 장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텔신라는 갈만하니까 뭔가 좀 발목을 잡는 느낌이 있는 게 뉴스가 이 5년에서 10년 정도 허가기간 연장 얘기가 나오다가 이번에는 또 새롭게 기존의 기존의 허가를 가지고 있던 이 회사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가능하게 되면 경쟁자가 느는 거잖아요. 이런 투자 심리 위축 요인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렇게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은 합니다만 뭐 장충동에 있는 면세점이 일단은 확대가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옥 호텔을 장충동에 짓는다면은 아무래도 오히려 다른 뭐 면세점보다는 오히려 중국인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또 오히려 더 경쟁력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한 군데 좀 생각을 하면 롯데 좀 그 슈퍼타워점 쪽이 월드타워, 슈퍼타워죠. 슈퍼타워는 슈퍼타워가 그 잠실에 있는 그게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슈퍼타워에 있는 그 면세점이 굉장히 다시 면세점권 권한을 준다면은 네. 그쪽이 이제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몰릴 수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호텔신라 쪽이 오히려 좀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뭐 그런 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긴장을 안 하셔도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화장품주 이츠스킨도 있네요. 네, 요 근래 뭐 대형주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 바닥 부분에서 거의 한 10에서 15%씩 다 올라온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이츠스킨 같은 경우는 뭐 바닥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올라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좀 적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한 15배에서 20배 언더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약점은 있습니다. 달팽이 크림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사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무래도 달팽이 크림 자체가 좀 스테디셀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런 판매율을 좀 지켜낸다면 스테디셀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좀 고포를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종목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유통 주식 수가 상당히 적은 걸로 아는데요. 일단은 대주주가 많이 들고 있고요. 대주주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친화적인 좀 회사라고 좀 주주 친화적인 회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장내에서 매도를 하거나 뭐 블락딜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팽이로 만드는 건가요? 달팽이 점액질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달팽이를 키우나요? 달팽이를 이렇게 농장이 있어서요. 그래서 점액질을 받아다가 이제 크림을 만드는 양식을 겁니다. 달팽이를 따로 네, 하는 맞습니다. 혹시 주변에 발라보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거나 달팽이 크림은 발라본 사람이 없고요. 다만 네. 달팽이 자체가 옛날부터 뭐 회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제 달팽이 이렇게 농장을 하는 사람들,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달팽이 농장이 많다 보니까 먹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의 손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보들보들 보들보들하고 피부에 좋은 게 네, 확인이 맞습니다. 돼요. 그런 게 무슨 확인이 된다. 광고에서 빵 만드는 어떤 요리사가 네, 맞습니다. 가려고 돼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J CGV도 상당히 반갑네요. 네, 오랜만에 또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한 5년 내에 2억 명이 보는 영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 6천만에서 7천만 정도의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4배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중국에서 CJ CGV가 제가 알기로는 한 3, 4위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흑자 전환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지금 현재도 고밸류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CJ E&M처럼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뭐 호텔신라도 말씀드렸고 뭐 코스맥스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주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뻗어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수들 뽑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뽑아오신 거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중국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중국을 좀 그 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뭐 제 관심 종목 중에 뭐 이렇게 좀 많았다고 좀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차트를 이번에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좀 많이 못 오른 주식 중에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은 좀 힘이 빠지고 쉬어갔지만 이제는 그 쉼을 좀 에너지 분출의 시기로 돌려놓을 만한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호텔신라와 이치스케이, CJ CGV 이번 주 마지막 경기에 좀 참고 삼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신다면 또 수익으로 남겨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